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글로벌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제는 또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또 여러 가지 얘기와 이야기거리, 실적 이야기가 꽤 많았습니다. 포인트 좀 잡아주시죠. 네, 맞습니다. 3대 지수가 모처럼 또 모두 하락했습니다. 네. 이제 다우지수는 어저께 하락한 반면에 어저께도 S&P 500, 나스닥은 사상 최저가였는데요. 오늘 이제 다 나머지 주식들도 좀 떨어졌는데요. 필수 소비재 제외하고는 오늘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조정을 보였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실적은 얘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 오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구재 주문이 나왔는데 내구재 주문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보면 2.0%가 오늘 증가한 게 전월 대비 증가했었는데요. 예상치는 0.8% 증가한 거에 비해서 이제 더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전에 비해서 이제 마이너스가 났지만 그만큼 이제 생각보다는 좋게 나왔다는 것인데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이거 내구재 주문보다 더 중요한 거가 이제 우리 시간은 오늘 밤에 미국에서 2분기 GDP가 발표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1.8% 전망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내구재 주문도 생각보다 좋았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GDP가 이거보다 더 좋게 나올지 이거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좋은 수치가 나올 거를 지금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면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기준 금리는 분명 0.25%포인트 인하하겠지만 그다음에 나오는 발표문에서 약간 이제 좀 슬로우 다운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까 봐 오늘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주춤거렸다라고 되겠고요. 그 수많은 전략가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FOMC의 금리 인하가 모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가 되면 그다음에 나올 이슈들은 실제로 2분기 진행하는 실적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지금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적 눈높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년도 이제 실적 전망에 대한 하향 곡선이 실제로 주식시장에 반영되면서 주식시장에 이번 분기에 좀 조정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약간의 경고를 한 것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주식시장에는 좀 부담 요인으로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주식 얘기 말씀드리면 어저께 장 마감 후에 발표된 테슬라와 페이스북이 온전히 오늘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은 거죠. 테슬라는 무려 13.6%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어닝 쇼크, 일상적인 어닝 쇼크였지만 그것조차 일단은 주식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페이스북은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의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선거 전에 대비해서 뭔가 좀 타이트한 규제 이런 거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다 얘기가 나온 것이 1.9% 주가 하락 요인이 되겠고요. 물론 어제도 주가가 크게 내렸지만 오늘도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 보잉입니다. 보잉이 3.7%나 떨어지면서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다우지수를 끌어내는 1등 공신은 보잉이었는데요. 사상 최대 적자라는 건 다 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업계에서는 4분기 초반에, 그러니까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라운드, 그러니까 운항 정지가 풀릴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들도 11월 초까지만 지금 운항 스케줄을 발표하고 그 다음은 이제 스케줄 아직 발표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미국의 우주항공교통국에서 얘기한 거가 지금은 그럼 일정이 이제 확정된 게 없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 보잉이 다시 주가가 크게 내리는 것이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주가를 정규장 시간에 좀 뭐라 그럴까요?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기업 실적 얘기해 주셨는데 테슬라나 페이스북은 이제 어제 나온 걸 이제 오늘 반영한 거고요. 네. 오늘 시장에 또 중요한 기업들 뭐 아마존, 구글, 스타벅스 소위 이제 뜨는 별들입니다. 실적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진짜 1년에 내보이는 어닝 시즌 중에서도 제일 바쁜 날이면서 많은 관심이 있는 거가 되겠죠. 특히 대한민국에서 보면 매일요. 우리 예탁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증권 예탁원에서 해외 주식의 보유 현황을 일간 단위로 공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일 많이 있는 주식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을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중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국민연금이 많이 갖고 있겠으나 많이 갖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주식 중에서는 그리고 상장은 미국대에 있는 알리바바, 엔비디아 정도가 이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으로 일단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여하튼 아마존이 중요한데요. 실적이 예상보다 좀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당 이익이 예상을 못 미쳤는데 이게 나름 아마존이 여태까지 고속 성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일상이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안 났고 오히려 어닝을 미스했습니다. 매출은 예상보다 조금 상회하는 기록을 했는데 이제 핵심은 AWS입니다. 즉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클라우드가 예상을 약간 못 미쳤습니다. 37% 성장을 했는데 이 AWS랑 그 클라우드 시장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구글도 마찬가지 평균 작년까지 보면 60에서 80%까지 성장했고요. 지난번에도 한 40% 이상의 증가를 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37%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지만 성장이 일단 뭔가 좀 브레이크 걸린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면서 오늘 아마존이 좀 시간 내에서 한 3%까지 밀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24시간 내에 딜리버리 하는 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당일 배송도 많은데 24시간 배송 갖고 뭐가 흥분할 일이 하지만 땅덩어리를 생각해 보시면 땅덩어리 보면 예전에 보면 한 20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보통 3, 4주 걸리는 게 많았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런 거가 아마존이 혁명을 일으켰고 보통 2, 3일 안에 배당만 하는 것이 프라임 멤버한테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 해갖고 일부 지역부터 해갖고 24시간 딜리버리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랄까 웨어하우스, 창고도 더 지어야 되고 더 이제 딜리버리하는 운송하는 것도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어찌되었건 그런 건 중간 설명이고 이익을 못 맞췄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서 한 3%까지 하락했다가 역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6% 정도 하락이 됐고요. 다음은 이제 구글입니다. 구글. 이제 아마존 앞서 말씀드릴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지만 실제로 아마존보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익숙한 것은 구글이죠. 왜냐하면 뭐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구글 이제 컴퓨터에서 크롬 쓰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이 지금 구글을 안 쓰신 분이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우리나라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85%는 지금 역시 구글의 영향이 있겠고요. 또 이제 시장을 역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역시 유튜브를 갖고 있는 게 바로 구글 아닙니까? 어찌됐건 구글은 지난 분기에는 어닝 쇼크가 나왔고요. 핵심은 이제 매출 증가율이 둔화됐다는 것이 최근 2분기 연속의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분기 실적 발표나 주가 이제 상당히 많이 떨어졌던 것 기억이 있고요. 이번에도 기대감은 한 17% 정도 매출 증가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번에 19%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아마존이나 그 구글과 마찬가지지만 고속 성장을 하는 기업의 기준은 매출 증가율이 20%거든요. 근데 이제 2분기 연속 예상을 맞추지 못했는데 오늘 이제 19%가 나왔는데 주가가 이제 6% 장중에 한때는 시간에서 9% 올라가면서 이게 바로 지금 사상 최고가에 바짝 다가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가 기준인데 물론 예상보다 많았지만 19%가 매출 증가한 것 같고 이거 이렇게 늘어나냐라고 질문하실 텐데요. 이게 더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발표되는 건 19%지만 약간 어려운 얘기 해드리면 환율의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보면 콘스턴트 커런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변성을 좀 평활화시키면서 이제 기준 환율을 갖고 이제 정하는 게 있는데 그 기준을 보면 이게 일상적으로 그게 맞는 건데 22%가 매출 증가율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위 광고 매출 증가율도 둔화됐던 것이 다시 이번에 플러스 증가율이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도 오늘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스타벅스는 동일 점포 매출인데요. 동일 점포가 3% 증가가 전망됐었는데요. 무려 6% 증가가 일단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림으로 보시는 건데 이게 오렌지색 그림이 분기별로 전년 동기 대비 동일 점포 매출 얼마나 하는 건데 이번 6%로 6% 보면 최근 한 4분기, 10분기, 12분기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으로 증가가 났거든요. 그만큼 뭐 우리나라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스타벅스에서 돈을 많이 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간에 오늘 지금 현재 한 6% 올라가면서 역시 깔끔하게 스타벅스 사상 최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여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텔이 실적 발표했는데 인텔은 사실 실적 발표도 좋게 나왔지만 그보다는 인텔이 갖고 있는 소위 그 와이어리스 무선 칩 분야를 이번에 10억 달러에 전부 다 그냥 애플이 인수하기로 발표하면서 오늘 애플이 오늘 인텔이 한 5% 급등하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은 이제 동일 점포 매출이라고 늘 비교를 이제 나오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예를 들면 쉽게 올해 작년에 영업점이 1,000개 있었는데 올해 1,100개가 되면 매출이 당연히 늘어나겠으니까 작년에 그 기준 전분기의 그 영업장 기준으로 동일 점포로 기준을 맞춰서 매출을 계산한 이런 개념이겠죠? 네, 맞습니다. 정확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스타벅스 같은 게 아직 성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1,300개 정도 있을 겁니다. 1,231개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우리나라가요. 계속 하나씩 요즘 보면 건물 새로 생길 때마다 늘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출은 무조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동일 점포 기준은 몇 %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뉴욕 증시 특징주 가운데 국내 증시 연관 지을 만한 기업은 어디 있습니까? 네, 요즘도 항공사도 계속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쉽게 해서 이름은 잘 모르시는 분 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근데 주가가 큰 재미는 없습니다. 이게 약간의 아이러니가 되겠는데요. 지금 미국의 항공업계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으니까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운임이 낮지도 않거든요. 운임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데 주가는 재미없는 모습이죠. 이건 당연히 보잉 737의 맥스에 대한 운항 정지 때문에 특히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도 많이 갖고 있고 US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대표적으로 많이 갖고 있거든 그 기종을. 그러니까 그만큼 새롭게 더 운항 정지 상태니까 매출을 못 일으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일단 주가는 여전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제가 여러 번 제 평소 생각이지만 우리나라는 항공주가 저는 큰 매력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제주항공 잠깐 설명드리면 제주항공 이제 가장 큰 이슈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아시아나항공 인수할 수 있다, 아니다, 얘기하고 있고 어제 이제 구체적인 얘기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제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그러니까 애경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도 문제고 특히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지금 SK라든가 GS가 정말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게 언론에서 얘기한 대로 그런 데서 인수해도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 인수하면 그만큼 투자 비용만 되겠고 이제 정말 아시아나가 물론 금호그룹이 물러나고 정말 SK나 GS가 들어오면 자기네보다 훨씬 몸집이 큰 회사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거 어찌 되었건 간에 경쟁은 심화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항공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시아나는 인수합병 때문에 이슈가 있겠으나 저는 그거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수적 시각 확인드리고 싶네요. 네, 뉴욕앤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